뉴욕 증시, 엔비디아 긴장 풀고 수년 장세 연출,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선두주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긴장을 풀고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개선세에 주목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9만 8천 달러를 돌파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나 시장은 유념하되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461.88포인트, 1.06% 오른 43,870.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6포인트, 0.53% 상승한 5,948.7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6.28포인트, 0.03% 오른 18,971.4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세로 마감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여 만에 처음입니다. 아울러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1.65% 뛰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지난 6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460여 개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한 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강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날 시장은 경기 활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순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불만족이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50억 8,2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조정 후 주당 순이익도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0.81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매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둔화해 실망을 안겼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치도 비교적 강력했으나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고 주가가 일시 흔들렸습니다. 뉴욕대 스톤 경영대학원 교수 에스워스 데이모데런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준다며 실적이 단순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 이상 높아야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3%대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월가의 분석가들이 옹호론을 펴면서 긍정적 해석을 내놓은 데 힘입어 결국 0.53% 반등한 146.67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형 기술주들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엔비디아만 강보합이고 나머지 6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미국의 법무부가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요구한 여파로 주가가 4.74%나 뒷걸음쳤습니다. 아마존의 하락률은 2.22%, 여타 종목들은 1% 미만이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는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32.71% 급등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양호한 분기 실적과 전망을 내놓고 2대1 주식 분할 계획을 공개했으나 주가는 1.2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해당 9만 8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자산운용사 블랙북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아이슈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옵션 상품의 가격은 이날 4.06% 뛰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16.16% 급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이미 소비재가 0.3% 하락, 통신 서비스가 1.73% 하락, 단 두 개 업종만이 하락하고 나머지 필수 소비재가 1.24%, 에너지가 0.82%, 금융이 1.27%, 헬스케어가 0.83%, 산업재가 1.23%, 소재가 1.2%, 부동산이 0.64%, 테크놀로지가 0.56%, 유틸리티가 1.75%, 9개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시버트 최고 투자 책임자 마크 말렉은 이번 주 들면서 모두가 트럼프 트레이드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 이를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3천 명으로 직전 주에 비해 6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의 중심부인 필라델피아의 11월 제조업 지수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부진한 수준인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협회가 발표한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3.4% 급등하며 직전월에 기록한 201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증가하며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오스탄 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경책 금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금리가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완화 행보가 느려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의 피드와시토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확률은 56.2%,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은 43.8%로 반영됐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0.29포인트, 1.69% 낮은 16.8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